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일인 만큼 관심이 상당히 컸었죠. 셔틀 외교 복원 같은 양국 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본의 과거사 인식 입장 표명 수준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을 수행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모시고 방일의 성과, 또 의미, 또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정상회의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12년 만에 양국 정상이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건 추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총평 그리고 가장 좋은 성과는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좋은 성과라고 하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도쿄 방문 자체가 예, 가장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양국 정상, 정부 간의 신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5, 6년 동안 특히 롤러코스터처럼 한일 관계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고, 그래서 이번 첫 방문을 계기로 예, 양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시작한 점,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지금부터 할 일을 하나씩 지목해 나가기로, 그리고 실천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 예. 이것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한다 그런 느낌도 네,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보면 12년 만에 두 정상이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정상이 서로 오며 가며 서로 만나는 일을 시작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보니까 정상뿐만 아니라 장관급 그 인사들도 서로 교류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그 분들이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방일을 통해서 합의한 이제 전략 대화의 내용은 예. 기존에 이제 외교부의 차관급 전략 대화가 있었는데 장기간 중단됐었습니다. 네. 이것을 복원하기로 합의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양국 외교부 간의 한일 안보 대화가 이제 국장급에서 열렸었는데 이것 역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복원했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산업부하고 일본 경제산업성 간의 무역 관리 정책 대화라고 기존의 대화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예. 이것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긴밀하게 대화체를 유지해 나가자. 이것을 합의했고, 예. 특히 이제 우리 대통령실하고 총리실하고 함께 경제 안보 대화 신설에 합의하고 발표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채널의 고위급 실질적인 대화체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결국 그동안에 일본에 우리 청년들이 여행을 가고 또 일본 국민들이 우리 또 문화를 즐기고 네. 국민 사이에서는 작년에 김포 하네다 노선이 재개된 이후에 벌써 활성화되고 많이 있었는데 가더라고요. 국민의 여망 그리고 바람에 비추어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본격적으로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그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기시다 총리 그러면 셔틀 외교를 시작했으니까 기시다 총리는 언제 한국을 답방을 하느냐 이런 그 보도가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7월에서 9월 사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얘기가 혹시 나왔나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국 정상회담 시기에 그리고 저녁에 친교 행사 때 기시다 총리께서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답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대를 드렸고요. 예. 당장 또 일본이 국내 선거도 있고 5월에 또 G7을 주최하는 주최국이기 때문에 여러 중요한 국내외 행사가 기다리고 있어서 예. 아마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적정한 시점에 편리한 시점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5월에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거기에 또 보도를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의사를 전달할 것이다, 전달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얘기가 혹시 이번 회담에서 초청 의사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일본 측에서 전체 초청국 리스트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만 딱 띄어서 초청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예. 우선 고정 멤버인 G7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세계 이제 경제 대국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와 비전을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초청국을 물색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중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이 달려 있고 예. 만약 그것이 성사된다면 결국 G7 선진국들과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 서로의 경제 협력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안에는 만약에 초청을 한다면 마다 이유는 없고 초청에 응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공감대가 있고 예. 또 그 참석국들 간에 여러 가지 이해가 관계가 맞물려 있고 또 협력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예.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5월에 G7 그 정상회의에 초청이 되고 우리 윤 대통령이 또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4월에 미국 국빈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네. 그리고 5월에 또 그러면 4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테고 5월에는 그러면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한미일 정상도 만날 가능성도 나오는데 그렇게 연달아서 그런 큰 정상회담이 이어지게 만약에 된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우선 G7 회의에 한국이 참여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정입니다. 예.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이미 지금 지소미아를 포함해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미일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 그리고 안보 협력이 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G7에서 또 그 이후에 언제라도 기회가 닿는다면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지속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생기기 전에라도 항상 대비를 하고 대책을 하고 또 북한의 엄중한 메시지와 우리의 행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한미일 안보 공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언론에서 이런 알려지지 않은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거기에 의존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방일 기간에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규제 품목을 해제를 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아까 이창양 장관께도 여쭤봤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WTO 제소를 철회했고요. 근데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 경제산업상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한국 측 대응 상황에 달렸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을 다시 우리에게 넘기는 것인가?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편하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2018년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이제 연쇄적으로 불거진 문제인데요. 예. 19년에 그 다음 해 대법원 판결 다음 해 네.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주요 물질이 있습니다. 예. 불화수소가 있고 불화 폴리이미드가 있고 포토레지스트가 있고 요 세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허가해 오지 않았는데 이번 방일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이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보통 이제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WTO 세계 무역 기구가 요새는 이제 국별 카테고리라는 말을 쓰라 예. 이렇게 권고를 해서 일본이 지정한 이제 A급 분류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네네. 여기에는 이제 일본 국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같이 대화를 해 나가기로 이번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일본으로서는 이 강제징용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주시를 하고 싶겠죠. 예. 그러나 모든 문제는 경제는 경제대로 또 안보는 안보대로 한국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양국에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지 않고 먼저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일본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 대응 상황에 달렸다 이런 말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뜻일까요? 신속하게 협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국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양국이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히 복원시키겠다 이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게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상황까지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직전에도 발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탄도미사일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소미아가 완전히 복원되는데 지소미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럴 텐데 지소미아 다시 한번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이게 복원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2012년에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가 보류가 되었고 결국 2016년 11월에 한일 지소미아가 탄생했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이 필요한 군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교류하자라는 협정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한 30여 개 국가들과 이미 이 지소미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간의 특별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결국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북한 위협에 한일이 공동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와의 지소미아보다도 그 민감성이 크고 또 양국 안보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 특히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핵 정보에 대해서 계속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 교류를 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양국이 서로 주고받는 보복 조치가 있었는데 이 지소미아가 거기 또 끼어들어 가지고 안보가 경제와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그저께 일본에 출발하시기 2시간 반 전에 북한이 또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보고 선제적으로 이런 지소미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법적으로 보류를 하겠다, 정지하겠다 이런 것을 다 깨끗이 처리해버리고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지소미아에 법적인 걱정거리를 없앰으로써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전한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선언하고 예. 일본으로 출발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이제까지의 파행은 다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도 양국 간의 역사 그리고 정치, 경제 문제와 양국의 안보 문제를 뒤섞을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수교 이후에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큰 전환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고심에 찬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해 오기 시작한 것도 나름대로 일본의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1965년에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뒤로하고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33년이 흐른 뒤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나왔죠. 예. 그 사이에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소련의 그런 위협에 마주하면서 냉전 시기에 미국의 핵 우산에 함께 의존하면서 한일이 소련이라는 이 거대한 군사 위협에 함께 대처하다 보니까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를 온전하게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양국 간의 경제 안보 협력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냉전이 끝나니까 양국이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자 해서 나온 새로운 비전이 결국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윤석열 정부는 21세기에 새로운 한일 관계를 새롭게 그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다시 한일 관계가 수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오부지 선언 이후에 25년을 맞는 지금 이 시점에 과거 한일 관계의 100년 역사에서 우리가 다시 퇴보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우여곡절을 다시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청년을 새로 일깨우고 양국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면서 과거를 직시하고 또 이 시점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일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이것 하나로 부족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렇지만 예. 하나하나 셔틀 외교가 반복이 되면서 앞으로 한일 간의 정상화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문제가 과거사 문제에 과연 일본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 그 문제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왜냐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징용 배상 문제를 이번에 정부에서 해법을 제시하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박진 장관은 일단 이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물잔의 반은 채워졌다. 나머지 반은 이제 관계를 이루면서 채울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습니다. 딱 요 한 포인트만 보자면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물을 조금 더 반을 채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였다고 보실까요? 물잔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채울 수 있는데 일본의 사과 하나만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 또 일본의 피고 기업인들이 또 이번에 낸 돈의 일부가 또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포함이 되었고 또 앞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가 있겠고 예. 이번에 경제 협력이 복원되기 시작했고 안보 협력이 제자리를 찾았고 양국 국민과 정부가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고 이 모든 것을 물잔에 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지난번 20차례 이상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과를 해왔는데 기시다 내각은 어떨 것이냐 이것이 한일 관계를 좌우하는 모든 시험대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수는 없는데 지금 일본 총리와 또 일본 여당 내 여러 가지 역학 구도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정치 문화 이런 예. 것들을 고려할 때 또 일본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지속이 되고 또 개선이 되면서 네. 일본 나름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조치를 강구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도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 김대중 오부지 선언 같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사죄, 반성 이런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사과가 맞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좀 전에 이제 해준 질문의 다른 표현으로 반복인데요. 예.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2015년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외무상 당사자였습니다. 예. 그때 통절한 사죄 반성을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3년 뒤에 일본이 낸 화해치유재단 기금이 깨졌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경험한 입장으로서 지금 내가 또 그것을 하기에 한국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로서도 새로운 한국 정부와 신뢰를 쌓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기시다 총리가 앞서 일본 언론 보도에서는 7월에서 9월에 답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 물론 예측입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조만간에 또 답방할 가능성도 높다고 친다면 만약에 이런 조금 더 진전된 단어를 쓰는 아니면 진정된 표현을 한국에서 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일본이 무엇을 얘기한다, 또 한국이 무엇을 한다 이런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서 지금 일단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새로운 길에 들어섰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와 이제 기시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미래의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그릴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양국의 전문가 그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양국 간의 새로운 미래 공동 비전이나 선언 같은 것을 준비함으로써 지금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또 선언적으로 담아내고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과 일 경제기가 미래 파트너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상회담 참가할 때 우리 기업들 수장도 갔잖아요, 함께.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일본 피고 기업들은 여기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을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초반에는 참여한다는 것보다 좀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피고 기업들도 이 미래 파트너스 기금에 참여하리라고 보십니까? 다 이제 똑같은 질문과 아까 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선 피고 기업이 자기들이 낸 돈으로 경단련의 이름으로 예.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출발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또 한국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제3자 변제 방안으로 이행돼 나가는 과정, 예. 그리고 한일 간의 앞으로 발전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일본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겠고요. 예. 또 한국에 와 있는 미 상공회의소도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에 또 기부를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나라들도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전개가 되면서 다각도로 양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 또 이 문제의 치유와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후에 일본 언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걸 언뜻 보면 이거 자국에 굉장히 유리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시다 총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는 구체적인 그 보도가 나왔고요. 또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입장까지 전달을 했다. 이런 그 좀 구체적인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물론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의 발표를 우리 입장에서 믿는 게 맞는 걸까요? 양국 정상이 이제 소인수 단독 회담을 하셨고 예. 또 확대 회담을 했는데 그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예. 하지만은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양국 정상회담 간에 정확히 논의된 것은 대외 비이기 때문에 네.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일본 정부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명쾌하게 말씀드린다면 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난 10개월 우리 취임한 이후에 한 번도 일본 당국자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꺼낸 적도 없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차치하고라도 기시다 총리 스스로가 2015년도에 합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성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정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추가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할 일도 없고 또 일본도 우리에 대해서 요구할 일도 없습니다. 그 점은 명확하고 다만 해체된 화해치유재단에 그 남은 기금이 있는데 대부분의 당시에 생존해 계시던 위안부들이 이제 배상금을 받아 가셨지만 예. 그 남은 돈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또 재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정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잠깐만 짚어보자면요. 북한이 이제 한일 연합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일본을 방문하는 그날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 북한의 예. ICBM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일 간의 쥐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선언했고요. 네. 앞으로 또 한미 훈련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예. 북한이 사이버전 그리고 국지 도발,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 상시화된 도발 국면에서 우리가 철저한 안보 태세를 미국과 함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일본과 필요한 정보 공조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스스로 가장 먼저 책임 있게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우방국, 동맹국들과 철저하게 정보 공조, 안보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굳건한 대응 태세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디까지 그러면 도발을 어느 선까지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실험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건 북한의 이제 지도자의 생각이겠고요. 예.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단하거나 또 밝힐 수는 없고 다만 큰 도발, 작은 도발 그리고 직접적인 도발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혼란에 빠뜨리고 하는 여러 가지 도발들 시나리오별로 저희들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년 만에 우리 대통령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거기에 같이 참석하고 돌아오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여러 가지 궁금증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